철학 콘서트, 위대한 사상가 시빈과 함께하는 철학의 대향연.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까닭은 소크라테스. 회의하라, 질문하라, 그것이 철학의 출발점이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당신의 생각은 옳지 않은데요 하고 상대편 논리의 약점을 짚어내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다. 기원전 399년 평소 소크라테스를 눈의 가시처럼 여긴 아테네의 지도층 인사들은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청소년들의 정신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그를 법정에 세우고 소크라테스는 최후의 변론을 시도한다. 하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사형이 선고된다. 소크라테스에게 주어진 사형은 정당한 것일까? 철학하는 일만 그만두면 무죄로 하겠다는 아니토스의 흥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진정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까닭은 훌륭하게, 아름답게, 올바르게 한 시대를 살고자 했던 소크라테스의 참 모습을 제자인 플라톤은 그의 저서를 통해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아테네 아고라 한 법정에서는 세계사의 길이 남을 희한한 재판이 열렸다. 때는 기원전 399년. 70살가량의 한 노인이 표고석에 서서 500명의 시민을 향하여 완벽한 논리와 화려한 독서를 퍼붓고 있었다. 이들은 아테네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으로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결하고 유죄일 경우 사형을 선고할 권리를 갖고 있는 재판관의 역할까지 겸했는데 지금 누가 죄인이고 누가 재판관인지 헷갈리는 재판이 전개되고 있다. 노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키는 작고 들창코였는데 나이 70에 어울리지 않게 목소리는 웅장했고 논변은 치밀했다. 고집은 있어 보이나 착하게 생긴 이 영감이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 운명의 하루였다. 소크라테스를 고소한 이는 멜레토스와 리콘과 아니토스. 이들은 아테네 유력한 지도층 인사였다. 멜레토스는 문학계를 대표했고 리콘은 논술계를 대표했고 아니토스는 정계를 대표했다. 사상의 이행에 동승한 이들은 이 세 사람의 이름에서 긴장을 주어야 한다. 요셉 말로 하면 정계, 문학의 학계의 세 거두가 짜고서 소크라테스를 법정에 세운 것이다. 특히 아니토스는 당시 아테네인의 신망을 한몸에 받던 중진 정치인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소크라테스를 고소한 제목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신을 믿지 않는 불경죄요. 다른 하나는 청소년의 정신을 타락시킨 죄였다. 만일 이날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고소자들은 요즘 돈으로 억대에 달하는 1000드라크마의 벌금을 물고 공민권 제한을 받게 된다. 물질적 피해만이 아니라 사회적 명예에도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특히 아니토스에게 공민권 제한은 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시쳇말로 장난이 아니었다. 재판은 당일로 끝내야 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었다. 법정에 들어선 소크라테스는 먼저 늙은이의 공손하지 못한 말투에 대한 이해를 구한 다음 재판관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충고한다. 진실과 허위는 구별하는 것이 재판하는 사람의 덕목이며 진실을 말하는 것이 변론하는 사람의 덕목이라고 말이다. 다음으로 아테네 시민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몇 가지 오해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한다. 소크라테스는 천상천하의 일을 골똘히 생각하여 엉터리 논리를 유포하는 사람이요.
신마저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은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흑색 선전임을 주장한다. 또 자신은 누구보다 신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임을 강조한다. 당시 아테네는 제국이었다. 아테네의 청년들은 정계에 진출하려고 변론수를 배웠다. 유명한 소피스트들은 대단한 강사료를 받았다고 한다. 고르기아스와 같은 1급 소피스트들은 요즘 돈으로는 월 1억 원이 넘는 초고액의 수입을 올렸다. 아테네 시민은 소크라테스도 이들 소피스트와 똑같이 아이들에게 논술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재판의 첫머리에서 소크라테스는 나는 평생 돈을 받고 자식을 가르쳐 본 적이 없으며 오직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힌다.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소크라테스의 직업은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었다. 동양인의 표현으로 바꾸면 길을 찾는 사람, 즉 구도자였던 것이다. 이렇게 인생을 깨끗하고 훌륭하게 사신 분이 어이하여 송사에 연루되어 재판정에 끌려 나오게 되었는가? 법정에 서야 했던 그날 아침 소크라테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태의 경위를 이렇게 해명한다. 하루는 친구 카이레폰이 와서 그러더군요. 소크라테스. 델피의 여제관이 있잖아. 피티아 말이야. 그녀가 신탁을 받았는데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자가 소크라테스. 자네라는구먼. 친구 어떻게 생각해? 이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 과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과연 델피 신탁의 응답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지요. 누가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인지 나보다 현명한 분이 분명 있을 것이오. 로 믿고 아테네의 지도층 인사들을 만나보았던 것입니다. 나는 정치인들에게 물었지요. 정의가 뭐냐? 덕이 뭐냐? 그리고 인간이 추구할 삶의 궁극적 가치는 뭐냐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민중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겠다고 호언까지 하던 지도자라는 양반들이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 모릅디다. 뭐라더라? 돈이 행복이라고 하던가요? 고통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던가요? 아테네의 정치 지도자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가치에 대해서는 고민조차 않더라 이겁니다. 위선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인기 있는 정치인일수록 무식하던데요. 한숨이 나왔어요. 다음으로 문인을 만나보았지요. 문인은 아름다운 글을 많이 쓰잖아요. 세상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말이에요. 이분들은 정치인과 다를 줄 알았지요. 그래도 삶과 죽음, 우주의 생성과 몰락, 정의와 행복에 대해 나름대로 일가견을 갖고 있을 것으로 믿었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의 쓴 책에 기록된 문구를 가지고 물었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가 쓴 글인데도 어느 책 어느 대목에 나오는지조차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지요. 작가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을 글로 마구 쓰는 사람이구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장인들을 만나보았지요. 이분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영역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조각하는 분들은 돌의 성질에 대해 잘 알았고 대장장이는 새의 성질에 대해 해박하더라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생의 일반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디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대해 다 잘한다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안타깝더군요. 그랬지요. 아마도 지도층 인사들은 꼬치꼬치 캐묻는 이 영감탱이가 매우 불쾌했을 것입니다. 존경받는 일에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체면이 깎일 때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요. 인생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한 고민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나의 질문을 받고 얼마나 당혹했습니까? 나는 보고 느낀 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말했지요. 정치가이며 문인이며 장인, 믿을 사람이 아니더라. 자신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더라. 그러면서 민중을 지도한다고 호언하고 있더라. 세상 일을 다 안다는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전했지요. 하여 지도층 인사들은 내가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사태의 경위를 담당하게 진술했다.